안녕하세요. 가슴 살리는 의사 옵티마 성형외과 원장 이안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감사하게 저에게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의 글을 읽어보려고 해요. 수술 후 130여일 지난 후기, 이제 정점을 지나셨네요. 우리가 보통 상처가 낫는 거를 등산에 비유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한 3, 4개월을 피크로 해서 이제 안정화되기 때문에 130일이라고 하면 정말로 가장 이 상처에 낫는 여정에서 최정점에 있는 시점을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7월 말쯤 축소 수술을 했어요. 아무래도 전신 마취다 보니 여자 선생님이 수술하시는 병원 위주로 찾았고, 원장 선생님, 마취과 선생님 모두 여자분이신 병원 선택했습니다. 수술 전에 70에서 75 G에서 H컵 정도 됐었고, 당연히 처진도 심했습니다. 유유. 팔짱 끼면 가슴이 걸려서 불편한 거 다들 아시죠? 저는 무조건 작은 사이즈 A컵도 괜찮다고 했었는데 체형에 맞는 가슴 사이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C컵 이야기를 했고, 제가 더 작게 원하니까 B에서 C컵 사이로 수술하게 되었어요. 한쪽당 350g씩 총 700g 뺐다고 하셨어요. 12월인 지금 보니까 75C 나오네요. C컵도 은근 크더라고요. 여태 G컵으로 살아와서 BC컵이 되니까 되게 작을 줄 알았어요. 수술 후에 살찌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흉터 벌어질까봐 코로나 핑계로 살이 좀 붙어서 이것 좀 빼면 더 작아지지 않을까 기대 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초반에는 부어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수술할 때 이게 유선형인 젊은 분들은 특히나 저희가 최대한 같은 부피를 남긴다고 다 같은 부피를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성상이라고 해도 이제 55세인 분들과 아직 가임 여성을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남겨놓는 포션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좀 더 많이 남기게 되면 좀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도 말고 3kg만 정말 빼도 확 줄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나중에 후회해서 확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덜 줄인 건 나중에 얼마든지 쉽게 교정할 수도 있고, 줄여놓은 거는 나중에 보형물을 넣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제로 보형물은 가슴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서는 굉장히 좋고 예쁜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이렇게 가슴 축소와 합쳐졌을 때는 그 결과가 훨씬 못할 수도 있어서 그거를 잘 신중하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붓기 많이 빠진 현재 모양은 만족스러워요. 브라벗고 거울 보면 처짐없이 볼륨감 있는데 확대 수술한 것 같은 가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전 이게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다른 후기 보면 유륜 모양도 완전 동그랗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 붓기 빠지니 좀 처지기도 해서 이것도 케바케인가 봐요. 흉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수술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기에 깔끔하고 징그럽지 않으면 괜찮은 정도? 가슴 내놓고 다닐 것도 아니고 흉터보다 큰 가슴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불편했기 때문에 사실 수술 고민할 때 흉터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다만 테이프 교체할 때 보면 수직 부분은 이렇게 흐릿한 모양이 되어 있어요. 유륜 부분은 부분적으로 흐릿한 선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깔끔한 선이에요. 테이프 붙이는 기간 동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더 욕심부리면 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튀어나온 흉터 없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기 전에 흉터는 신경 안 써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흉터는 끝까지 욕심을 부려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명이라고 하고 또 그 사람의 체질이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술이라는 거를 잘 이해해야 돼서 반드시 절개선이 있다는 거, 이렇게 얍하고 마술처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솔기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수술을 할 때도 반드시 절개선이 있게 되는데, 다만 그걸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형외과나 일반학과에서 흉터가 보기 싫으면 흉터 성형 수술을 해서 흉터의 상태를 좀 더 호전시키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처음부터 가슴 수술을 하니까 아마 좀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그 밖에 생활면에서는 장점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깜빡거릴 때 신경 안 쓰고 뛸 수 있다는 거,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며 어깨 접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 책상 앞에 앉을 때 무거워서 책상에 가슴 얹어놓고 앉지 않아도 되는 거, 운동할 때 좀 덜 거슬린다는 거, 옷 살 때 가슴둘레 안 보고 사도 되는 거 등등이 있네요. 수술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상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그치만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큰 수술이니까 위험할 수 있고 흉터가 개인마다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것도 고려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4개월 지났지만 아직도 수술 부위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아직도 따끔거리기도 하고요.
4개월이나 지나서 후기를 쓰려니 기억이 다 사라져서 너무 담백하게 써진 것 같은데 저는 스스로 통증도 있었고 가려움 때문에 너무 고생스러웠었어요. 모르니까 했지 알고는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긁어서 난 흉터가 있네요. 진짜로 간지러움 못 건드는 사람들은 이제 좀 힘드세요. 근데 특히 몸이 건조하면 더 간지럽거든요. 우리가 겨울에 해봐서 앉으면 아무 피부병이 없는 사람도 한겨울에 이제 막 보일러 들어오고 건조하면 그 자체로 목욕 끝나고 나서 긁게 되는데 그럴 때 긁을 것이 아니라 로션을 발라줘서 보습이 되게 되면 훨씬 간지러움이 덜하니까 아마 그런 거를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모두에게 같은 만족감을 줄 수는 없다는 걸 명심하고 장단점 잘 따져보시고 꼼꼼히 알아보고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면서 수술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 유의하시고 잘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